안녕하세요, 수현수입니다. 오늘 또 요 컨트롤 박스가 하나 완성되어서 요거는 지금 오늘은 날이 어둡고 내일 아침에 이제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컨트롤 박스 만들어진 거는 요 축사 천창 정력 제어 컨트롤 박스입니다. 요즘에 축사를 좀 신설하는 게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좀 완화가 되어서 최근에 축사를 좀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짓는 축사는 이제 슬라이드 형식, 그 지붕이 이제 그 H빔이나 또는 이제 각관이라기보다는 앵글이죠, 앵글. 두꺼운 앵글에 이제 베어링을 해서 이제 밀려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게 뭐 이런 식도 있고, 축이 됐으면 옆으로 움직이는 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리고 닫히는 그 장치들을 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축사가 이제 지붕이 열리는 거하고 이제 열리지 않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열리지 않으면은 이제 광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사람으로 따지면 빛을 안 보고 사는 거죠. 소들도 빛을 보면 좋은데 빛을 안 보고 사는 게 문제고, 특히 겨울에는 빛을 안 보면은 축사가 춥습니다. 춥기도 춥고, 이제 뭐, 그렇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빛을 안 보면 습하죠. 이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습하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오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좀 아무래도 병도 많이 나고 이제 습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동화 제어되는 그 축사들은 대부분 슬라이드식으로 엽니다. 이거를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반틈 걸쳐 있고 이렇게 열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제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부쩍 많아졌죠. 이제 이거에 하면 단점이 이제 수동으로 제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수동을 하면은 이제 이 축사 제어했는 거에 장점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올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름에 엄청 더울 때는 또 자동을 좀 가려주면 좋을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단점. 그리고 뭐 야간에는 이제 이슬이 내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작한 컨트롤 박스는 이제 농장주분이 이제 비 올 때만 좀 비 올 때만 닫히게 해주면 된다 해서 비 올 때 닫히는 제어기가 들어갔습니다. 비 올 때 닫히고 난 다음에 다시 열려야 되겠죠, 이게. 안 열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닫히고 난 다음에 열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뭐 이제 이거를 축사 제어기를 좀 못 만들어 본 분들은 이제 축사기를 쓸 때 이거를 이제 너무 뭐렇게 해야 되나, 너무 이제 비닐원시네 이런 것처럼 해서 축사가 이제 해보면 이제 내구성이 좀 약합니다. 이거 와이어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빈번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이슬 비 내릴 때 이제 열렸다 닫았다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열림 지연 장치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1시간 있다가 이제 열리는 그런 열림 지연 장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편할 겁니다, 요게. 그렇기 때문에 비 올 때에도 괜찮다. 이거 외에 또 붙일 수 있는 건 뭐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기를 붙일 수 있고 한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원격 제어기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우 센서 붙이는 게 낫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뭐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뭐 스마트폰 원격 제어기 붙이는 거는 제가 뭐 따로 뭐 반려는 하지 않지만, 저는 원격 제어기보다는 자동 제어기 먼저 좀 설치를 할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제어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자동 제어기, 특히 이제 비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비 올 때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요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먼저 받으시면은 여기 이제 단자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3상 4선식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RSTN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겠죠. 이제 메인 전기 들어가고, 모터 이제 좌우측, 여기 3상 모터입니다. 여기서 쓰는 거는 3상 모터가 좌우측 들어가고, 농장주분이 여기는 이제 리미트를 2개씩 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리미트 단자들이 전부 다 2개로 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위에 파란색 여기 보이죠, 이제. 요게 이제 열림 리미트입니다. 좌측 모터 열림 리미트. 요게 좌측 모터 닫힘 리미트. 요게 이제 각각 있고, 요쪽에 이제 주황색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우측 모터 열림 리미트, 요게 우측 모터 닫힘 리미트입니다. 여기 2개씩 뺄 수 있고, 만약에 한 개만 쓰실 것 같으면 중간 거는 생략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주분이 또 별도로 주문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측면 모터를 이제 같이 6개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비가 올 때 같이 좀 열릴 수 있게 해달라 하셔서 이렇게 측면 모터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6개. 요거는 이제 DC 24V 모터입니다. DC 24V 모터고, 제일 마지막에는 강우 센서. 강우 센서는 여기 보시면 선 색깔이 이제 적색, 흑색, 백색, 녹색 이렇게 연결하도록 돼 있고, 강우 센서는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비싸죠. 이게 제일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좀 가장 이제 뭐 하여튼 좀 괜찮은 제품인데, 우성 하이텍 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성 하이텍 거, 우성 하이텍 거를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어떻게 쓰는지 동작 실험도 해볼 겸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앞에 먼저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 리미트는, 참고로 리미트는 이제 B접점으로 연결합니다. 여기 A접점이 아니고 B접점으로 연결합니다. B접점으로 연결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여기 보면 릴레이 보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 만약에 릴레이가 이제 불이 안 들어오면은 리미트 선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제 리미트가 정상적으로 여기 B접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리지만 요 리미트는 전부 다 B접점으로 연결됩니다. 리미트 선 보면 B접점으로 연결하게 된다는 거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릴레이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밖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수동 제어 기능일 때는 요걸 좀 더 꺼놓습니다. 꺼놓고,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죠.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뭐 작동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일단 천착 모터는 삼성 모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게 정지 버튼이고, 정지 버튼, 평상시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정지 버튼이고, 이제 요게 닫힘 버튼, 닫힘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요게 열림 버튼, 이렇게. 요거는 수동일 때 이렇게 되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닫힘, 열림할 때는 이거 눌러도 작동을 안 합니다. 요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시등인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사가 이제 제어가 되면은 이제 와이어가 한 번씩 이제 좀 터지거나 뭐 기타 뭐 리미터 장치가 고장나거나 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또는 리미터 자체가 이제 튕기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으로 제어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동으로 제어할 때는 뭐 보고 난 다음에 소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끄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게 없으면 자동 제어되면은 이제 이중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중 안전장치를 걸어놨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동이 되죠.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열림 리미터를 한번 해볼게요. 열림 리미터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리미트에 이제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열림 리미트를 제가 요거 한번 신호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릴레이가 요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리미트 릴레이고, 리미트가 도착하면은 요쪽 4개 릴레이가 이제 닫히는 걸 감지하는 릴레이입니다. 감지하는데, 열림 리미트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아까 열림 리미트가 센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리미트 선이 한번 작동을 하면은, 아까 여기 보면 리미트가 이쪽에 불이 돌아섰죠? 그러면 이제 열림이 이제 완료되었다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열림이 완료되었다고 불이 들어오고, 이후에는 열림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 제어 라인에서도 똑같고, 이제 수동 제어 라인에도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 완료에 불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후에 작동이 안 된다. 이건 작동이 안 되고, 이거를 뭐 정지시키시거나 또는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야지 작동이 됩니다. 요렇게 해도 안 되죠. 이렇게 안 되고, 정지해도 이거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제되느냐, 요거는 닫힐 때 그냥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열렸는 게 완료되는데 닫히면은 이 불이 꺼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닫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닫히는 것도 한번 또 리미트를 강제로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닫히는 것도 여기 불이 한 개 들어왔죠. 이게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닫히는 게 이제 완료된 거죠. 이렇게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정지하고 난 다음에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닫히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리미트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축사가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모터가 규격으로 딱 정해져 있고, 이제 뭐 규격이 있고 뭐 시설 규정이 딱 돼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 전자 브레이크 쓰고 하면 안 미끌리는데, 가끔씩 이제 전자 브레이크 쓰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닳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한 번씩 리미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리미트를 2개를 단다거나 또는 3개 이래 단다거나 라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컨트롤 박스 안에서 정기적으로 요거를 좀 해결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열리는 게 완료되면 이렇게 작동해야 됩니다. 이쪽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눌러도 해제가 안 되죠. 해제가 안 되고, 이제 열림을 하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쪽도 이제 열리는 거 해놓으면은, 2개 다 해볼게요. 열림으로 이래 해놓으면은, 열림 리미트를 한번 이제 리미터가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열린 리미트가 이렇게 한번 작동하면은 이렇게 여기 완료에 불이 들어오죠. 이후에는 눌러도 작동이 안 한다. 뭐 정지 눌러도 똑같아요. 정지 누르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해도 이제 열림 리미트는 두 번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만 작동하고 리미트가 한 번 작동하면 그 이후에는 중복 신호기 때문에 절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오버하더라도 리미트 센서가 뭐 불량이 나든 여러 가지 뭐 경우로 이제 리미트가 넘어가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도 리미트 장치가 한 번만 작동하도록. 요거는 이제 축사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 닫힘 경우도 해볼게요. 닫힘도 이렇게 닫힘도 이렇게 리미트가 작동하면은 이거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MC가 다 나왔죠 이제. 그래도 다 닫히는 게 완료된 건 완료되고 여기 불이 들어오죠. 완료됐고. 그리고 한 다음에는 뭐 눌러도 안 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뭐 하고 해도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이 자체가 안 움직이고 오직 열리는 동작을 할 때만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중복 신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작동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쓰시면서 요게 컨트롤 박스가 다른 그 회사 거하고 저희 거하고 이제 제일 차이 나는 겁니다. 요게 제가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열리면서 이제 리미터 오버하는 사고가 이제 몇 번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요걸 자동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 요 정도 기능이 필요하겠다. 요거 때문에 리미터도 2개씩 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컨트롤 박스를 정기적으로 해결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천창 제어하는 거고, 이제 측창 제어하는 걸 한번 볼게요. 측창이 이제 옆에 뭐 윈치 커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측, 그거 할 때는. 보통 여기 보면은 이제 스위치가 요렇게 있는데, 요 위에 스위치는 이제 정력 제어를 바꿔주는 해놓습니다. 제가 정력 제어가 자동하고 수동, 위로 할 때면 자동입니다. 위로 할 때 자동이면은 이제 강우시에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 요게 이제 강우할 때 요거 불이 들어오는 건데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 하면 이쪽도 같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열렸다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여기도 같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만약에 자동을 이렇게 놓으면은 자, 비 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닫히겠죠. 닫히고 반대로 이제 열리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열리면 또 열리는 대로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위에 거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이제 축사를 하는데 뭐 천창은 어차피 자동으로 써야 되고 만약에 측창은 이제 뭐 장마기간이나 이럴 때 비가 이제 바람이 안 부는 날 뭐 이런 때는 장마기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측창을 오픈하고 이제 천창만 닫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거를 뭐 중간에 놔두셔도 되고 보통 수동으로 제어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밑으로 이래 하시면은 이제 수동으로만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뭐 이런 강우 스위치나 강우나 뭐 이런 이 열림 스위치에 의한 그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만 오지. 요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바람이 불어서 뭐 비가 들이치는 각도가 있다 하면 그쪽만 이렇게 자동으로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하면은 이쪽만 이제 뭐 닫히고 또는 열리고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쪽은 이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게 자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개별 제어 방식 하는 건데 이게 개별 제어 정력 회전하고 뭐 자동 수동을 다 바꾸는 그 방식인데 요게 뭐 아직 국내에서는 잘 쓰는 데가 없고 저희 회사만 제가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하고 수동 라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엄청 편합니다. 요렇게 요걸 자동으로 하고 요걸 수동으로 쓰고 싶다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하시고 DC 모터는 이제 또 연결하실 때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제 DC 모터를 설치를 했는데 모터가 거꾸로 움직인다. 거꾸로 움직이면은 어차피 리미트 잡는 방법은 아시고 요거 선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설비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유지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부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센서는 이제 강우 센서는 같이 나가고 요 제일 대표적인 거 요게 이제 표시등입니다. 표시등 뺄 때 보통 요거를 빼고 예를 들면 요 수동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표시등이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어차피 요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뭐 쓰다 보면 고장이라기보다 이제 뭐 이게 고장이라기보다 이게 나가죠. 등이 나가면은 요걸 빼야 되는데 요거를 같이 드릴 건데 요거를 여기다 쑤셔가지고 누르고 난 다음에 90도 딱 돌리면 요게 빠집니다. 요렇게 이렇게 빠지니까 요렇게 가지고 이제 새 거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하면 되고 휴즈는 요 밑에 요게 있는데 이게 램프의 표시등이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면 보통 휴즈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램프가 끊어질 때도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요거 있는데 요렇게 빼고, 요거 넣으실 때 요 안에 보면 핀이 있죠, 두 개. 요게 이제 꼬그라지지 않게 살살 돌려서 잘 넣어야 됩니다. 잘 넣고 난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시면, 휴지 보수할 때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안에 이제 요거는 이제 4A 휴지고, 안에 보면은 메인 DC 이 휴즈는 이제 30A 휴즈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30A 휴즈는 따로 있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 위에 보면 이제 트랜스 휴즈라고 제일 위에 이제 제어 휴즈가 따로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휴즈가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뭐 4A라고 제가 여기 보면 글자로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떤 휴즈 쓰고 이제 뭐 요 릴레이가 어떤 때 되는 릴레이인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은 지금 요거로 타이머로 조정을 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1시간,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1시간 이후에 열리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1시간을 기다리는 와중에 다시 비가 와서 신호가 들어가면은 다시 그 신호가 리셋돼서 다시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1시간 있어야지 열리는 겁니다. 그 안에 만약에 신호가 들어가면은, 비가 와서 다시 신호가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1시간, 네, 그렇게 되고, 요 뭐 제가 알기로는 전기를 좀 하시는 분이 주문을 하셨는데, 여기 EOCR이, 여기 지금 EOCR 설정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거의 최대로 낮춰서 지금 작동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축사 같은 경우는 요 EOCR을 설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어가 터질 경우도 많고, 와이어가 엉킬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요 EOCR을 가능하면은 현장에 맞게 요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로 낮춰놨습니다. 낮춰놔서 아마 그 모터를 구동하면은 EOCR이 바로 아마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작동하면은 요 EOCR 요거 RCA 요거를 이제 삼성 모터 그 전격 전류하고 요거를 뭐 테스트 하셔서, 예, 그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저번에 올렸는 블로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주문하신 경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릴 것 같네요. 예, 요게는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기를 좀 하시는 분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의사소통도 뭐 간단하게 됐고, 뭐 필요성도 그렇게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지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저번에 만드는 거는 이제 요거를 하이박스, 그러니까 투명 하이박스에다 만들었죠. 이제 박스 꽂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토글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토글 스위치 때문에 요 박스에 넣지는 못하고 철함에 제작했습니다. 철함 사이즈가 지금 요게 600, 800, 예, 600, 800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500, 700이었나?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재볼게요. 요게 보자. 예, 600, 700이겠네요. 사이즈가 600, 700 사이즈고, 요 안에 지금 부속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요 정도 되는 박스가 없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만들었고, 또 토글 스위치가 들어가면 이제 하이박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스위치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제어 스위치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자동 제어 스위치는 여기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강제로 신호를 넣어볼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강제로, 여기 보면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강제로 신호를 넣을 때 이렇게 쓰고, 이것도 열림 신호도 똑같습니다. 강제로 신호를 넣었을 때 뭐 어떻게 움직이냐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면 강제로 이제 열리는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강제로 이제 비 오는 걸 가정해서 강제로 신호가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 평상시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쓰겠죠. 자동으로 쓰는데 지금 비가 안 오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예, 비가 오는 걸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함을 열고, 아까 강우 센서 여기 있죠. 강우 센서 여기다가 이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평상시에 여기 이제 녹색불 들어오죠. 요 녹색불 들어오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이나 이런 걸 전기가 통하면 소리 나면서 요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비가 온 걸 감지를 한 거죠. 감지하면서 이제 릴레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는 신호가 전부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비가 그칠 겁니다. 이제 요거는 뭐 손으로 눌렀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근데 보통 진짜 물을 묻히면 전열판에서 이제 그 강우 센서에서 이제 열이 나면서 열판에서 이제 그 물을 강제로 말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꺼지죠. 요게 강우 센서 끝났고, 지금 이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죠. 왜냐면은 아까 했지만 비 오고 난 다음에 1시간이 딜레이 되게 됩니다. 지금 타이머가 카운터가 지금 들어가 있죠. 저기 여기 보면 깜빡거릴 겁니다.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신호를 강제로 이렇게 넣으면은, 자, 1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열리는 거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 열리는 걸로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리미트가 다 독작을 하면 요 위, 불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닫히는 게 열리는 게 완료했다고 이렇게 불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닫히고 난 다음에 나는 닫히는 것만 쓰고 여는 거는 수동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리는 거는 내가 좀 보니까 좀 걱정된다. 닫히는 것만 자동으로 되고, 그러면은 요 부분을 꺼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놓으시면은 닫히는 것만 자동으로 닫힙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했지만 이렇게 다시 비가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자, 닫히는 거는 닫히던 릴레이 마그네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닫히는 것만 닫히고 난 다음에 비가 그쪽으로 난 다음에 열리지를 않습니다. 저거 스위치를 꺼놓으시면은. 나는 이거 도저히 뭐 열리는 거는 컨트롤 박스를 시설을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열리는 것까지는 좋고 그렇고, 닫히는 것만 하고 나는 여는 거는 수동으로 할 거다 하시면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오셔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하여튼 뭐 요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리고 한 다음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다 쓰고 싶으면 둘 다 자동으로 이렇게 놔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유선상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